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다르긴 해요. 네. 이런 느낌? 한번 만져볼까? 네, 직접 한번. 네. 이 정도 탄성 모양이 잘 되고 있죠. 얘는 한번 만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팔자 주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필러 장인 김주하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 팔자 주름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없이 팔자 필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팔자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팔자주름의 원인은 크게는 그냥 두 가지라고 보시면 두 될 가지. 것 같아요. 주름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좀 볼록해져서 그쵸. 대비되어 보이는 경우와 주름선 아래쪽이 꺼져서 네네. 역시 대비되어 보이는 경우. 그러면 첫 번째 네. 볼록 튀어나오는 원인들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사진이 뭐죠? 팔자선을 기준으로 위쪽이 볼록해지는 원인, 그게 노화라고 보시면 돼요. 네. 노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피부 표층에 있는 지방 중에서 광대 지방이 있어요. 이게 노화가 되면서 지방을 잡아주고 있는 피부나 근육이나 인대 이런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팔자주름선 앞쪽에서 뭉쳐지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대비되어 보이니까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네. 두 번째 원인은 젊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흔히 팔자주름을 보이는 이 부위죠. 주름 안쪽에 이 부위가 원래도 다른 부위보다 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듦에 따라 뼈가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더 안쪽으로 함몰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뼈 위를 덮고 있는 피부 안쪽에 깊은 볼 지방이 있거든요. 그 지방 역시 좀 나이가 듦에 따라 감소를 하다 보니까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치료법은 간단하겠네요. 튀어나온 거를 줄이거나 들어가 있는 걸 나오게 하거나. 맞아요. 네. 그게 다 아니에요. 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근데 그게 어렵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튀어나오는 걸 들어가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인머드나 네. 슈링크를 이용해서 하는 지방을 줄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지방이 뭉친 거니까 지방을 없애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케이스 보면은 여기가 약간 볼록한데 저기는 살짝 들어갔죠.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인머드나 슈링크 같은 걸로 볼륨을 좀 낮춰서 팔자 주름이 좀 덜 보이게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요분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화돼 보이지만 이 꺼짐이 보통 같이 동반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경우라면은 여기 줄이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네. 치료하기는 어렵죠. 결국에는 이게 뭔가 줄이더라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볼륨을 줄 수 있는 걸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보형물을 넣거나 그리고 뭐 지방 이식도 해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필러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네. 필러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간편하죠. 지방이식의 경우는 다른 부에서 일단 지방을 채취해야 되고 그리고 분리해서 또 넣어야 되는 그쵸. 거고 그 생착률이 100%가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일단 과량을 넣어서 꺼지는 걸 보고 필요한 경우 또 넣어야 돼요. 이렇게 좀 여러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또 보형물 같은 경우는 결국에 수술이잖아요. 그쵸. 수술에 대한 부담감. 그런 면에서 필러는 일단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제일 간편하죠. 네, 언제든지 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결국 팔자 필러를 많이 하게 되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들 하시고. 네. 그러면은 팔자를 꺼진 데를 채웠을 때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술 전에 보면은 이쪽에 요 뭉쳐짐이 심하진 않으셨던 분이에요. 지금 이쪽이 꺼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 이 부분을 볼륨을 필러로 채워서 완화를 시켰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확실히 네. 이쪽에 라인이 좀 무뎌졌어요. 그죠? 뭐 이따 또 언급은 하겠지만 완전히 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을 때 더 만족도도 높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직접 이 정도에서 멈추길 원했던 분이라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꺼짐도 동반되어 있지만 이 주름선 자체가 네. 아무래도 끝까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쪽 필러로 볼륨을 채우고 주름선에 따라서도 얕게 부드러운 필러로 선을 좀 이렇게 지우듯하게 해드렸던 분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다른 시술에 비해서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지방이식이나 어떤 보형물은 할 수 그쵸, 없는 그쵸.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필러로서 이게 꺼진 데를 채워서 좀 팔자주름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팔자 필러를 했는데 이동을 했다, 유지가 좀 덜 된다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받을 때 뭐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러가 이동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이동에 대한 이슈는 당연히 언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그쵸. 같아요. 왜냐면 필러 자체가 겔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팔자 주변은 입 주변이기 때문에 근육이 많아서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면이고 거기에서 뭐
시술자의 시력차가 나지 않을까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다? 일단 첫 번째는 위치죠. 위치. 정확한 위치에 넣는 게 저는 가장 일단 중요하다고. 그 필러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야 이동이 적다. 그쵸. 보시면 이 팔자주름 여기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꺼진 부분이 보통 요 초록색 보이는 요 부분이죠. 콧날개 옆쪽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피부층에서 이렇게 얕게 피부 밑에 바로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뼈 바로 위쪽 깊은 곳에 볼륨을 채웠을 때가 가장 제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유지가 잘 된다.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그럼 위치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되게 위치 제자리에 넣는 건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요 주변에는 굵은 혈관들도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늘보다는 캐뉼라를 쓰잖아요. 그쵸. 근데 캐뉼라로 여기를 맞아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캐뉼라로 그 위치를 찾아가는 게 시술자의 아마 시력이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보통 필러가 제자리에 자리를 잡는 데까지 저는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를 말하거든요. 네. 그동안 필러가 이동하지 않도록 입 주변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네. 너무 큰 표정 변화, 환하게 웃는다든가 네. 너무 많은 말을 한다든가 이 주변의 움직임을 일단 본인이 제어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그게- 말 안 할 수 없고 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팔자 주름 주변의 근육을 보톡스로 살짝 억제해 주는 거, 요게 제가 해줄 수 있는 팁일 수 있죠. 막상 그걸 맞으셨을 때는 이렇게 웃거나 하실 때 좀 어색하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아예 안 웃어지는 건 절대 아니지만 크게 못 웃게 하기 위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필러의 제 위치 잡는 거를 좀 양보하는 거죠. 움직임을 좀 줄여서 필러의 이동을 좀 적게 만든다. 네. 이게 두 번째 방법일 네. 것 같고. 그 이동에 또 중요한 거는 본인이 누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살짝 대보는 거는 큰 영향이 없지만 자리 잡는 누르다 보면 그 누름으로써 이동하는 경우도 정말 실제 맞죠. 꽤 많거든요. 제 위치에 자리 있는 게 초반에 확인이 됐으면 최대한 만지지 않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필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필러의 용량을 어떻게 할지, 필러를 어떤 걸 선택할지 문제거든요. 용량이 많다 보면 이동할 가능성이 당연히 그러겠죠. 네. 네, 많아지거든요. 용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 이걸 너무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용량이 많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도 관련 있지 않을까요? 팔자주름을 완전히 편다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표정을 지을 때도 팔자가 없는 사람은 원숭이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웃거나 표정을 지을 때는 팔자주름이 잡히는 게 정상적인 거고 네. 웃을 때도 안 보이겠다는 목표로 하시는 거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 어색하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러의 선택. 그쵸. 필러는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는 개인마다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선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서 혹시 뭐 이동을 막기 위해서 네네. 필러의 중요한 성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번은 저는 이동과 관련돼서는 네. 응집성이거든요. 응집성? 네. 응집성이 높다는 거는 필러 자체끼리도 잘 뭉쳐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이동을 안 하려는 성질도 결국 응집성이에요. 응집성이 네. 좋은 필러를 써야 네, 된다. 그게 1번일 것 같고 팔자주름 아까 말한 대로 근육의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런 압력이 있을 때도 최대한 볼륨을 잘 유지해야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두 번째라면은 탄성이 되는 거죠. 탄성. 네. 그 두 가지가 높은 필러가 좋다. 그쵸.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응집성과 탄성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제가 팔자주름의 메인으로 쓰는 한 가지 필러가 있거든요. 네. 아마 아실 텐데 그쵸. 그 이유가 이 그래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제품 대비 응집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두 번째 요인으로 그 볼륨을 잘 유지하는 탄성, 탄성도도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제 초점을 두게 돼서 그 필러를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한 게 과연 그 필러는 얼마나 탄력, 응집성을 갖고 있는지 필러를 직접 짜가지고 모양 유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떤 게 어떤 거죠? 일단 요게 제가 많이 쓰는 메인으로 쓰는 제품이고 요거는 다른 제품인데 팔자에 팔자주름에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실험을 네, 해보도록 궁금하네요.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런 게 응집성과 연관이 있어요. 지금 떨어지지 않잖아요, 각자. 그쵸, 그쵸. 그러네. 네, 이런 게 좀 영향이 있고 볼륨의 모양을 잡았을 때 눌러도 잘 유지가 되는 게 아까 말한 탄성. 모양을 예쁘게 유지하고 있네요. 이게 많이 쓰시는 거고 네,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느낌이 다르긴 해요. 네. 네. 이런 느낌? 한번 만져볼까요? 네, 직접 한번. 네. 이 정도 탄성 모양이 잘 유지되고 있죠. 얘는 한번 만져볼게요. 어? 약간 좀 다르네 느낌이. 그죠? 모양이 유지가 좀 잘 되고 좀 눌러도 좀 다르긴 다르죠. 다르긴 다르죠.
네, 여기 저희가 되게 러프하게 실험을 해가지고 네. 확연한 비교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는 제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그 탄성도를 나타내거든요. 탄성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누름이 생겼을 때 어떤 잘 탄성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이런 건 좀 다이나믹한 압력이죠. 근육의 움직임이나 손으로 눌렀을 때는 이런 가끔씩 생기는 다이나믹한 움직임에 탄성도가 잘 유지되는 어떤 거냐 봤을 때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요 보라 색깔의 요 필러가 두 가지 큰 장점을 다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골랐던 제품이었던 거고 실험에서도 그런 게 좀 나타났던 것 그러네요. 같은데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거 연습 안 하고 해봤는데 다행히 결과가 이게 너무 비싸서 저희가 연습을 해보지 못했어요. 네. 팔자 필러가 간단하게 팔자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평평하게 만든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동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위쪽에 있는 지방을 좀 줄인다거나 필러 양을 너무 과하게 넣지 않는다 그리고 또 좀 모양이 잘 유지되는 필러를 선택한다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잘 알고 받으면은 훨씬 결과가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그죠? 좋은 정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팔자 주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길게 설명해 봤는데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김주하 원장님의 팔자 필러에 대한 뭐 철학, 의견 이런 게 한마디 있을까요? 팔자주름은 목표를 완전히 펴는데 두지 말자. 볼륨이 꺼져 있다고 무조건 치웠을 때 그 팔자주름 펴지면서 다 이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좀 입이 좀 나와 보이는 경우에는 오랑우탄처럼. 그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채웠을 때 오히려 옆모습에서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어떤 게 가장 적절하고 용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충분히 상담하실 수 있는 선생님과 네, 그렇죠. 나눠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후회도 적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팔자 주름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번 역시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러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주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